어, 우리가 번역을 제대로 처리해야 하는 그 용어가 어떻게 어떤 용법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해당 표현이 얘가 의도하는 바가 뭔지 확인하는 방법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용법을 찾는 방법 굉장히 검색 능력과 밀접한데 검색 능력 플러스 눈치가 필요합니다. 눈치. 제가 목록으로 이렇게 나열을 해봤어요. 구글 검색을 한번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Discovery your new product 라는 표현을 그대로 한번 검색기에 넣어봅니다. 구글에. 그리고 나서 이미지 탭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제 특정 브랜드와 관련된 키워드들은 특정 브랜드 소식이 많이 나올 테니까 걔네들 일단 걸러내고 그것을 제외한 아주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 해당 표현들이 그 해당 외국어 표현이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 이미지를 보면서 힌트를 얻는 거죠. 음. 그다음 똑같은 문구를 이번에는 유튜브에 넣어 봅니다. 그러면 그 해당 문구와 관련된 영상들이 나올 거예요. 또는 해당 문구들이 그 해당 외국어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어떤 상황일 때 걔를 쓰는지. 어, 그래서 유튜브에서 그 해당 문구를 넣고 검색을 하시면 동영상으로 참고 자료를 찾을 수가 있다라는 굉장히 유용한 어, 도구가 됩니다. 유튜브가. 그리고 이미 주어져 있는 그 내용의 앞, 뒤, 문맥을 보고 지금 이 정도, 이 상황에서 이 단어를 썼다는 건 지금 뭘 가리키는 건데? 라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그 유추를 한번 해보고 내가 유추한 내용이 맞는지 구글 검색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내용을 유추하고, 확인을 하자. 그다음에 해당 그 외국어 표현이 뭔진 모르겠는데 걔를 넣고 예를 들어 영어에 같은 경우라면 영어를 우리가 지금 영어 용어를 찾고 있는 거라면 discover meaning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됩니다. discover가 아니고 또 다른 내가 지금 이게 정확히 뭘 가리키는지 아리까리한 그 용어들 앞에 넣고 그다음에 meaning 이렇게 하면 그게 definition 그 정의를 보여주기도 하고 보통 이제 그 용어가 원래는 뭘 가리키는 건지 그 속에 함축되어 있는 뜻이 뭔지 그걸 이렇게 음, 풀어서 적어 놓은 그런 결과물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단순한 건데 이 작업을 한번 하면 훨씬 더 원어민들이 그 해당 표현을 어떤 상황에서 어떨 때 쓰는지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쉬운 방법이죠. 그리고 해당 문구를 그대로 구글에 넣고 검색을 하자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렇게 해도 도저히 찾아지지 않는 아주 전문적인 표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이 있는 배경 지식을 갖고 있는 원어민의 감수를 받는 게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죠?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아우 그렇게 시간 다 하면 나는 번역료 내 시간당 요율 다 따지면 나는 이거 계산 안 나와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높은 번역 요율을 받고 있는 분들은 이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는 걸 일단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쉽게 비교하기 위해서 나는 한 5m만 땅을 파고 내려갑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난 나가요. 5m 정도만 땅을 파고 5m 정도 깊이에 있는 결과물을 내 고객에게 전달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옆에 보니까 좀 번역 좀 한다. 번역 좀 품질이 좋다라고 소문이 난 사람은 어느 정도 깊이 들어가는지 한번 보니까 한 50m까지 파고 들어가더라는 거죠. 옆에서 보면서 내가 놀랐어요. 저렇게까지 한다고? 50m 깊이까지 들어간 사람이 만들어낸 결과물과 내가 5m까지밖에 들어가지 않은 내가 만든 결과물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 아주 미묘하게 차이가 날지언정 저 사람의 번역이 훨씬 더 예리하고 훨씬 더 정확하게 핵심을 관통하더라. 그러면 벌써 번역 품질이 차이가 나버린 거죠. 그죠? 지금 또 이제 뒤에 내용 나오니까 그래서 깊이 아주 깊이 들어가 본 사람과 그냥 적당히 이 정도 난 틀리진 않았잖아. 이 정도면 나도 맞잖아. 라고 생각하는 적당히 하고 돌아선 사람과의 여기에서 번역 품질의 차이가 나는 건데요. 한번 볼게요. 깊이 들어가 본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번역 품질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왜냐면은 끝까지 어디까지 가면 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노력을 한다거나 조금 더 시간을 들이고 만약에 전략적으로 반드시 그 프로젝트를 수주해야 한다면 본인이 그 깊이 들어가는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야 되는지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더 완벽을 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정도. 그러니까 음, 한 번 깊이 들어가 본 사람은 일단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야 웬만큼 번역 품질이 뛰어나다라는 평가를 받는지 알고 있고 본인이 원한다면 그것보다 더 나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한 번 깊이 들어가 본 사람은. 이런 분일 경우는, 내가 이거 번역 처리하는데 내가 소요된 시간이 이 정도인데, 이렇게 싸게 받아서 나는 이게 계산이 안 나와 하는 분들은 분명히 더 좋은 조건으로 새로운 고객과 일을 받아서 하게 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음, 번역 에이전시, 그리고 번역 에이전시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그 기업들, 네, 또는 그 번역가들을 많이 고용해서 같이 일을 해보신 분들은 간혹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 번역가들이 없어. 품질 좋은 번역가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들이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품질 굉장히 뛰어난 번역가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그분들은 이미 에, 어, 아주 본인이 원하는 일만 이제 골라서 하시거나 본인이 원하는 선택 사항에 맞춰서 본인 스케줄을 조정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추셨을 거예요. 음. 깊이 들어가 본 사람이 번역 품질 수준을 조절할 수가 있고 본인이 원하는 컨디션 조건에서 번역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누릴 확률이 높아진다. 라는 걸 일단 알아야 되고 번역료를 헐값에 받으면서 깊이 들어가는 사람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번역 품질을 높이 끌어올리는 사람, 그리고 그 정도까지 깊이 파고 들어가는 사람은 내가 이 정도 전문적인 품질을 제공했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그 번역료를 받을 수 있는 곳과 계약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더 높은 번역료를 설정을 하고 새로운 고객과 계약을 해서 일을 진행하게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반면에 적당선에서 하고 돌아선 사람의 경우는 지금 자기가 도달했던 그 정도 선이 최대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각자 개인의 선택이에요. 근데 거기가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그 선을 긋는 데에서 벌써 우리의 경쟁력이 판가름이 났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만약에 어떤 기회를 찾고 있어.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데 기회를 얻기가 쉽지 않아. 왜지? 그건 이유를 모르겠고, 내가 번역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맡은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느 정도 깊이까지만 들어가고, 그 정도는 충분하잖아라고 스스로 더 이상 들어가려는 시도를 하지 않으시면, 내가 거기를 한계선으로, 한계를 그어버린 거거든요. 내가 더 나아갈 수 있고, 내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고, 내가 더 좋은 조건에서 번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고, 심지어 내가 원하는 포지션으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가로막은 건 사실 내가 그어놓은 그 한계선이다. 라는 걸 인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려면 더 깊이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나는 그렇게 생각해서 아유, 나는 그냥 여기가 적정선이야, 좋아라고 나는 생각하지만 나도 모르게 나와 경쟁하고 있는 그 예를 들어서 어떤 번역가를 쓸까라고 누군가가 목록을 작성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나도 모르게 나보다 더 깊이 파고 들어가는 그 잘 나가는 그 다른 번역가들과 나는 벌써 경쟁에서 이미 밀린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미 밀려 있어요. 음. 거기에서 벌써 차이가 나고 거기에서 벌써 판가름이 난다라는 걸 생각하면 우리에게 사실 적당한 선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그렇게 깊이 파고 들어가 얼마 돈도 못 받는데 우리가 번역료를 헐값에 받으려고 이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힘들게 파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 정도는 우리가 다 알죠. 중요한 거 요렇게 굳이 비교한 건 바로 여기서 번역 품질이 판가름 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에요. 저도 초보 번역가 할 때, 번역 품질에 대한, 번역 품질 점수를 딱 알려줘요. 우리의 기준은 80점인데, 너가 70점이 나왔어.
"이러저러한 게 부족해. 번역 품질 향상해 줘. 그럼 우리 다음 기회에 같이 프로젝트 할 수 있어." 요런 제안을 받으면 너무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그 번역 품질을 어떻게 올리는 건데. 그래서 이미 잘 나가고 있는 번역가들의 인터뷰를 한번 찾아봤더니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준점과 내가 갖고 있는 기준점이 너무 큰 차이가 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100 미터를 뛰는데 10초 단위로 뛰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나는 100 미터 한 번 뛴 거면 대단해. 뭐 1분 안에 들어가면 되지.'라고 나는 기준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나랑 100 미터 10 초에 들어가는 사람과 경쟁이 붙으면 나는 벌써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죠? 그 경쟁이 나도 모르게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요. '나는 힘들어서 그렇게까지 못해.'라고 선택한 사람은 그 입지에 있는 거고 나도 모르게 이미 경쟁이 되고 있다. 고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얘기를 이제 줄줄이 했습니다. 잊지 말자. 실력 있는 그 통번역사랑 나랑 '우리는 어차피 같은 무대에 있지 않아?'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사실은 그건 내 생각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같은 번역 시장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나보다 일감을 더 빨리 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일이 막 밀려 있어요. 번역 그 에이전시나 고객이 번역 품질이 좋은 그 사람한테 돈을 더 주더라도 그 사람한테 일을 막 맡기고 싶어 해요. 그 사람이 활동하고 있는 그 무대에 '나는 왜 올라가지 못할까?'라고 생각을 하면 거기에 분명한 차이가 있고 '내가 그 차이, 그 간극을 나는 아직 메우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내가 부러워하는 그 잘 나가는 통번역사, 그 번역가, 그 사람과 나와 이미 경쟁해서 경쟁의 그 같은 경쟁 상대로 같은 목록에 올라가 있지 않을 것이고 이미 나는 제외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누군가를 좌절시키거나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평가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현실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일단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잘 나가는 그 통대 졸업하고 잘 나가는 통번역사들은 '어차피 그 사람들은 어나더 월드지 뭐. 그 사람들이랑 나랑 뭔 상관이야.'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일감을 제공해 주고 있는 그 기업, 그 대기업, 그 대규모의 통번역 에이전시 그 사람들과 그 잘 나가는 번역가들 사이에 어떤 연락이 오가거나 '그들 사이에 거래가 전혀 없을까?'라고 생각하면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만들어 낸 번역 품질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내가 1 번부터 5 번으로 등급이 나누어져 있다면 내가 들인 그 노력, 내가 세운 나의 기준에 따라서 내가 만들어 낸 그 결과물에 따라서 그 나의 입지를 '지금 내가 만든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나는 모르지만 이미 나는 경쟁 목록에서 밀려 있고 나는 이미 그 경쟁 목록에서 이미 떨어져 있다라는 거. 그 차이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점과 내 기준점이 다르다. 번역 실력이 이미 준비되신 분들도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번역 품질 되게 좋은 분들도 많으신데 이런 분들은 그 번역 샘플 너무 많이 공개하지 마시고요. 고런 것들만 이제 묶어서 엮어서 나쁜 목적으로 쓰는 나쁜 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공개하지 마시고 소량으로 번역 샘플을 본인이 갖고 계신 홈페이지가 있으시면 홈페이지에 아니면 블로그에 그리고 프로즈닷컴 프로필에 그리고 링크드인에 해당 외국어로 홍보를 하시기를 추천을 해 드려요. 내가 이 정도 잘한다는 걸 알아야 고객이 날 찾아오니까 고객이 나를 찾아오도록 유도를 하는 게 훨씬 더 강력하고요. 사람들이 희한하게 그 프로젝트 매니저가 나를 찾았건 아니면 또 다른 번역가가 나를 소개해 줬건 간에 사람들은 자신이 측근을 통해서 얻은 정보 또는 자신이 직접 얻은 정보에 좀 더 가치를 두는 편인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철수라는 번역가를 찾았는데 객관적으로 번역 실력을 따져보면 영희가 훨씬 더 번역을 잘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둘의 번역 실력이 크게 차이가 난다라고 느끼지 못한다면 또는 그 둘의 번역 실력을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본인이 직접 알아낸 정보에 가치를 더 두는 편이에요. '내가 찾아낸 그 철수라는 번역가가 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물건 살 때도 그렇잖아요. 내가 직접 알아보고 직접 비교한 결과에 가치를 두고 우리가 구매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고객이 나를 직접 찾아올 수 있게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이 정도로 번역 잘하는 사람이야.' 번역 샘플을 널리 알려라.
지금 예전에는 저는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걸 굉장히 많이 찾았는데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는 '정규직으로 한번 해 볼까?'라는 고민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프리랜서는 항상 이 일이 몰렸다가 없었다가 변동이 있고 하니까 그게 너무 지치거나 지겨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규직 자리도 알아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재택근무 형태로 또는 정규직 형태로 이런 제안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저는 제 브랜드를 만드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내가 나의 모든 에너지와 체력과 여러 가지 귀한 나만의 소스를 다 쏟아부어서 그 번역 프로젝트를 제공을 해 줬는데 그 기업이 너무나 크게 성장해 가는 걸 보면서 '와 내가 들인 노력을 의 대가를 내가 오롯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면 나도 저런 기업들처럼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서 저는 인제 제 브랜드를 만들기 시작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고 뭐 이 프렌 제 브랜드 만들면서 제가 흥미가 생기는 프로젝트가 있으면 프로젝트도 같이 진행하고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그렇게 찾고 원하던 재택근무, 정규직 이런 자리들 그렇게 없더니 요즘엔 그렇게 많아요. 재택근무, 정규직 이 형태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그 해당 언어에 리드가 있어요. 이 리드 그 해당 언어에 뭐라고 해야 될까? 언어 관리장이라고 해야 되나? 이 리드보다 좀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이 리드가 제일 높은 자리인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리드가 있고 시니어 리드가 있고 하던데 아무튼 그 해당 언어의 번역 품질을 책임지는 그 업무를 보는 그 직책 업무로 계속 제안이 들어와요. 랭귀지 리드라든지 프로젝트 랭귀지 리드라는 건 어떤 프로젝트가 몇 년간 진행될 수도 있고 단권 6 개월만 진행될 수도 있는데 요런 제안들이 계속 어 들어오는데 지금 저는 그 제안들에 답변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예요. 그렇게 힘들게 '번역 품질 만들면 뭐 해?'라고 생각하실까 봐 이걸 굳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회가 나에게 찾아온다." 어. 그 또 요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이 약간 쉬일 정도까지 이런 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뭐 너는 그럼 항상 잘하냐?" 이렇게 엇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내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니야. 저는 항상 번역을 항상 잘하냐? 항상 뛰어난 번역을 제공하냐 너는? 라고 물어보시면 아니요. 저도 사람이에요. 우린 사람이잖아요. 체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을 잃게 되면 이제 거기서 오류가 발생합니다, 사람이라서. 근데 만약에 내가 어느 정도 에너지가 있고 내가 전략적으로 목표를 하고 있는 바가 있어요. '내가 저 프로젝트는 반드시 따낸다.' 그런 애들이 있으면 거기서 기대하는 그 기대 수준보다 살짝 넘어서거나 기대 수준보다 월등히 넘어서는 원하는 목표 품질까지 내가 끌어올릴 수 있게 됐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음. 거기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깊이 들어가는 거 굉장히 시간 많이 소요되고 지치고 힘들고 쓸데없는 짓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게 절대 그렇지 않다. 본인이 품질을 원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고 내가 시간을 더 할애하고 더 다듬고 하면 더 매끄럽게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을 갖게 되거든요.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자기 실력이 있는 사람은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계속 어필할 수 있고 그리고 실력이 있는데도 어필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런 분들은 퍼스널 브랜딩을 좀 공부를 하셔서 본인을 널리 널리 알리는 데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이 좋아하는 분야 또는 최근에 계속 처리하고 있는 어 어떤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에 요런 식으로 '나를 좀 뽐낼 만한 소스가 있어.' 하면 그거 를 이용해서 자신을 널리 널리 알리시기를. 한국 시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전 세계 시장도 한국 시장과 긴밀하게 연결이 이미 되어 있긴 하지만 음 해당 그 외국어, 중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영어 해당 언어로 본인을 알리시기를 추천을 해 드립니다. 유튜브도 활용하시고 네이버 블로그도 활용하시고 링크드인도 활용하시고 두루두루 활용하셔서 이미 번역 실력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새로운 기회를 만날 확률도 높아지고 새 기회를 본인이 만들어 갈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요.
정리합니다. 번역 핵심의 의도를 파악할 때까지 해당 외국어 원문이 갖고 있는 그 핵심 의도, 지금 이 말을 여기서 왜 하는 거지?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 거지? 또는 지금 여기서 이 말을 하는 건 이런 용도로 말을 한 거야 라는 그 의도를 파악할 때까지는 파고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는 이런 뜻이잖아 라고 내 스스로 내가 정한 기준에서 끝내지 말자. 정말 그게 맞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하자. 확인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 번역 품질이 달라진다. 번역 품질에 이 사람 번역 품질이 좋네. 이 사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번역을 할 줄 아네. 그 기준이 여기서 갈라진다라는 거. 잘 나가는 그 번역가들, 그 통번역가들은 나는 10의 에너지를 쏟아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알고 보니 뚜껑을 열어보니 50, 100의 에너지를 쏟고 있더라. 경쟁자들이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수준의 기준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내가 그들과 경쟁할 수 있게 되겠죠. 경쟁할 수 없다라고 아예 선을 긋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누구나 노력을 하고 시간을 들이고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고 자기 개발을 하면 그 품질까지 굳이 통번역 대학원을 나오지 않더라도 계속 자기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단련하는, 개발하는 분들은 품질을 만들 수 있거든요. 번역 품질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로라의 번역 수업에서 영한 기술 번역반 수강생을 모집을 하고 있어요. 어, 1대1로 과제를 하고 또 제가 제공해드리는 그런 수업을 통해서 어떤 마인드셋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좀 좋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번역 품질을 높일 수 있는지, 또는 번역 품질을 높이는 것까지 가기 전에 최대한 정확한 번역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그런 방향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기술 번역반 수강하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월 초에 기술 번역반이 개강을 합니다. 네, 요렇게 번역효율 2배를 올리는 기술에 대한 정보를 나눴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